젊은이들의 불안과 감정과 고뇌를 미스터리한 느낌을 풀어낸 작품으로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 새로운 선택 부문에 공식 초청을 받은 작품입니다. 젊음 하나로 정말 큰 고생을 하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요. 이 느낌을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고 오늘 11월 27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아가미를 연출한 유승원 감독과 정가연 배우 그리고 이영석 배우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님들 오늘 인사말과 함께 기자간담회 참석 소감 간단하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아가미 연출하고 주연 담당한 유승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개봉 전에 먼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가미 11월 27일 이제 개봉하니까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가미에서 유가연 역을 맡은 배우 정가현이라고 합니다. 꽤 오랜 시간 감독님과 다른 스태프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오래 길게 준비를 했는데 드디어 개봉을 하게 돼서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많이 얘기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아가미에서 극단 선배 역을 맡은 이영석입니다.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도 걸렸고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잘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앞서 배우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규모가 작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분들 노력이 좀 들어간 영화고요. 굉장히 또 이렇게 힘들게 이제 극장 통해서 개봉을 하게 됐는데 저도 이렇게 극장 개봉전을 보다 보니까 감회가 너무 새롭고 그동안의 시간만큼 되게 많은 분들 앞에 이제 선보여졌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영화를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이제 대학 생활이랑 맞물려져 있어서 거의 제 대학 생활의 가장 큰 추억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여서 굉장히 또 감회가 많이 새롭고 아가미 자체가 이제 조금 청춘의 어느 좀 혼동스러운 부분, 힘든 부분을 이제 이야기한 영화인데 지금 이제 와서야 저도 이제 역할 가현이 아닌 배우 정가현으로서 어느 정도 그 청춘의 흔들림, 혼동의 끝을 조금씩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데 이게 너무 우리의 지금 모습과 또 크게 다른 바가 없다. 뭐 각자 뭐 감독님이든 아니면 가연 배우님이든 저든 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느끼고 이게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나 있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래 뭐라도 되겠지 참 현실이 녹록지 않구만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영화를 새롭게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번.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영화를 하겠다, 촬영을 시작하겠다부터 사실 극장에 선보이기까지 모든 과정이 사실은 힘들죠. 네,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또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연기를 전공하던 와중에 어쩌다 이렇게 또 장편 영화를 찍게 돼서 그 당시엔 또 되게 배우로서 연기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사실 연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힘들었다기보다는 이제 그 감독 모니터링을 같이 계속 현장에서 해야 되는 감독의 부재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저희 조 감독님 포함해서 이제 저를 대신해야 할 스태프분들이 더 고생을 했죠. 그래도 이제 역할의 이름이 승원인 만큼 또 유승원 본인이 직접 연기를 해서
또 제 생각을 많이 담은 캐릭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힘들다든지 큰 고민은 없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되게 좋은 분들이 열심히 저 대신 힘써 주셔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또 영화 설정상 그 승원이란 캐릭터가 이제 어렸을 때 지내던 집이라는 설정을 깔고 들어갔는데 사실 이제 아가미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기 이전에 제가 소설을 썼었어요. 그 소설의 배경이 됐던 곳도 저 집이고 그대로 그 당시에 설정이 됐었던 집을 촬영장에 들고 갔는데 저게 실제 저희 외할머니 집입니다. 그래가지고 10몇 년 비어져 있었던 외할머니 집이다 보니까 또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 잠시나마 거기서 또 살았었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제가 아예 모르는 공간을 상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찾았다기보다는 애초에 이 집을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각본도 썼고 그 이전에 이제 원작이었던 소설도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훨씬 수월했었습니다. 그 시골 분위기라든지 집이라든지 거기는 모든 것들이 이미 대부분 제가 이미 경험했던 거다 보니까 일단 그 아감이라는 제목이 말 그대로 이제 제가 느끼는 이제 어떤 청년의 불안함이라는 게 뭔가 거친 그런 큰 파도에 휩쓸려가는 느낌보다도 그냥 뭔가 물 속에서 담담하게 그냥 뭔가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숨이 막히는 듯한 그런 불안함이라고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들에게 필요한 게 아감이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영화 속에서도 흐르는 물은 나오지 않는데 사운드에서 최대한 이제 어떤 흐르는 물의 사운드를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또 얼어있는 호수와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전혀 없는 어떤 시각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좀 노력을 했고요. 결국에 그 청년들의 불안함이라는 그 아감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제가 느꼈을 때는 특정한 이유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함의 이유를 찾으려고 매일마다 하지만 사실 청년의 불안함이라는 게 생각보다 큰 일이 또 일어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들에게 무언가 답답한 그 물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아감이지 않을까 해서 제목을 그렇게 좀 지었습니다. 네, 정가영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대본에서 이제 뒷모습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가 이제 아가미 안에서의 가현의 어느 방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현은 승원의 집에 갔을 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노량진에 간다고 했고 다시 그 집을 방문하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럼에도 어렴풋하게 남아 있었던 그 불안감이 승원의 집에 방문을 해서 승원의 사진을 두고 이제 대문을 닫고 나오면서 가연의 청춘의 불안감을 거기서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감정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석 배우님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영화가 주는 그런 불안함의 요소가 되게 저는 그러니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불친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까? 도대체 왜 승원은 그 창고로 향하며 왜 그 호수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왜 약을 먹고 하는가에 대한 그런 정말 명확한 답변이 없잖아요, 이 영화에서. 근데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뭐 물론 딱 마주하는 현실이 있을 수 있죠. 돈이라던가 아니면 뭐 직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대학생이면 학점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불현듯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아니면은 혹은 뭐 그냥 기성세대들이 그 영화 장면에서도 나오듯이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잖아요. 그런 쳐다보는 행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냥 젊음이 부러워서 그냥 쳐다보는 걸 수 있는데 젊은이들은 왜 쳐다보시지? 왜 내가 뭐 잘못했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조차 하나의 불안함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청년들은. 그런 것들이 영화 안에 다 녹아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현실에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뭐 고민, 걱정, 불안함들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실에도 있고 영화에도 있다. 예, 비슷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이제 실제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저희 배우들 잘 알겠지만 최대한 외향적이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좀 영화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항상 좀 살짝 하이하고 그런 성격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기를 승원 역의 연기를 할 때 어떤 큰 노력보다는 감정을 잡고 승원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큰 노력보다는 승원이 좀 뭔가 더 솔직했던 거죠. 영화 속 승원이 저한테는 이제 정말 솔직하게 내 모든 불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좀 저런 모습이 조금 과장됐지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이 세상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할 말은 많은데 뭔가 꼭 눌러서 승원처럼 뭔가 말하지 못하는, 뭔가 터뜨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 생각에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승원 연기를 좀 포인트를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조금 믿기지는 않아요. 이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제가 어느 한 작품의 주연 배우가 돼서 이렇게 연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이게 시작한 이 영화 자체를 시작한 계기가 그냥 이제 친했던 이제 같이 대학교 다니고 친했던 선후배끼리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이 역할 같이 해보자 이렇게 다 같이 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제 데뷔작이 될 줄 생각을 못했어서 지금 굉장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의 답변은 조금 어떻게 한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가미에서 가연 역을 맡으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20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감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고 그리고 저도 그 불안감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좋았어서 앞으로 점점 나이를 더 먹으면서 계속적인 지금과는 다른 불안감들에 마주하고 직면하게 될 텐데 그때도 그런 불안감과 감정들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음악 관련해서 얘기를 먼저 드리면은 사실 이제 영화가 그렇게 길지 않은 러닝타임에 비해서도 대사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악 작업을 할 때 아이들 또 전체적으로 이제 사운드 작업을 할 때 사실상 이제 승원이 무언가 꾹 누르고 대사로서 뱉어야 되는 기존의 이제 워딩들을 뭔가 좀 그런 물이 흐르는 효과음부터 해서 계속 좀 뭔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제 기타 루프의 음악으로 좀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실제로 저희 이제 음악 감독님이 원래 이제 밴드를 하는 친구인데 집에다 불러놓고 뭔가 좀 같으면서도 다른 루프의 어떤 기타를 바로 녹음을 해서 뭔가 이 불안함을 좀 대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 들어간 곡은 전작 한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4곡인데 그 안에서 이제 음이라든지 그런 연주 방법을 조금씩 바꿔서 큰 차이가 없게끔 하려고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복남매에 대한 감정 여쭤보셨는데 승원의 입장에서는 연기를 할 때 가연이 무언가 되게 불편하고 좀 자기 입장은 굉장히 또 귀찮고 질척거리는 것처럼 또 보이면서도 승원에게는 가연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언가 승원이 계속해서 회피하고 핑계로 가득한 어떤 꿈에 대한 불안함,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직설적으로 이제 마주 대신해서 뭔가 마주 해줄 수 있는 인물이 전 가연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실제 저희의 어떤 삶에서 저는 또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가족에게 가장 많이 숨기면서 실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직시를 시켜주는 게 저한테 또 가족이었어서, 그래서 뭔가 승원에게는 이제 이복남매지만 굉장히 또 가연이 필요로 했다. 그래서 다시 또 집에 돌아올 것이다, 가연을 보러.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이복 남매인 승원에 대한 감정은 저도 똑같이 필요했다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극 중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와 저 이렇게 둘이 살고 있다고 극 중에 나오는데 승원에게 계속해서 집으로 오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들 자체가 승원을 생각해서 뱉은 이야기라기보다는 나도 이제 조금 짐을 조금 같이 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가 필요하다. 같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감정이 가연이라는 캐릭터가 승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물에 대한 질문 해주셨는데, 이제 극단 장면이나 이제 시골집, 특히 이제 그 시골 씬에서 되게 대문이라든지 현관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승원은 이제 그 문들을 굉장히 좀 힘을 들여서 좀 열어야 된다라는 좀 주의였고, 가현은 애초에 시골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문도 안 열고 이미 집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인물의 배치를 보면은 승원이 혼자 있을 때는 이제 뭔가 녹이 쓴 문을 여는 소리가 좀 더 커지고 되게 좀 힘들게 열자라고 좀 연출을 했고, 승원이 가연과 있을 때는 굉장히 문이 좀 쉽게 열린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전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도 좀 비슷한데, 결국에 이제 승원에게 가연이 필요하다를 좀 그걸 되게 문을 통해서 좀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가연이 또 사회의 한 구성원이 돼서 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문은 망가져 있죠. 그 집은 결국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불안함들을 다 한 곳에 쌓아놓은 어떤 공간이고, 가연이 이제 더 이상 그 불안함에 대해서 크게 직시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좀 그런 의미를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할 만큼 했으면 됐어요라는 대사가 되게 그게 포기라는 대사,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지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결국에 평범한 청년들은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현재 자기의 위치라든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만 이제 그 다음 어떤 또 사회 구성원이고 그 불안함에 대해서 탈피하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뭐 배우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생각보다 꿈이 있지만 꿈을 핑계로 살아가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평범한 청년의 어떤 한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에 돌고 돌아서 계속해서 뭔가 머물고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계속 뭔가 불안하고 뭐가 문제일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이 정도 할 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뭔가 그 어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포스터에 넣은 할 만큼 했으면 됐어요라는 대사를 좀 많이 좀 부각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촬영 준비 기간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실제 촬영은 7회차였나 8회차? 7회차였죠? 일주일 만에 다 찍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그렇게 막 공간이 또 많지가 않으니까 또 지역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제외하고서는 큰 시간을 좀 들이지 않았던 것 같고, 대신에 다들 고생 또 많이 했죠. 네.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현장 분위기는 생각보다 괜찮았었죠? 그렇죠? 네. 네. 네, 되게 괜찮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원래는 이제 겨울 촬영이 아니었었어요. 여름에 이제 원래 8월 촬영으로 생각을 하고 그만큼 또 원래 각본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제작 상황상 뭐 스태프들도 좀 다시 좀 교체가 되고 제작 비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반년을 더 미뤄서 그 해 다음에 1월달에 촬영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런 집에서 시골집 실내 씬이죠. 이제 그냥 얇게 입고 있는데 그때 영하로 떨어졌었죠. 저희 이제 추운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집 안에 있다는 설정이니까. 네. 그리고 또 면티 하나 입고 밖에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 이제 힘들다고 할 때마다 저희 배우님들이 네가 쓴 시나리오인데 해야지 우리가 추워도 더워도 그랬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이제 그래서 감독님이 쓴 시나리오에 같이 추워했던 배우는 저였고요. 이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씬이 하나 있어요. 그때 이제 얼굴은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좀 하다 보니까 피부 색톤 그대로인데 안 그래도 이제 오늘도 영화를 보면서 한 번 더 봤는데 손 끝이 빨갛게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아 맞아 저때 되게 추웠지. 오히려 그때 이제 오래된 집이어가지고 난방이 아예 안 됐어가지고 실외보다 실내가 더 추운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좀 추운 곳에서 촬영을 했던 것도 되게 추억으로 남았고 또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아가미라는 영화의 이 제목이 딱 박히는 감독님이 이제 혼자서 벽을 짚고 울던 장면인데 사실 그 장면을 찍으면서 그 감독님이 이제 뛰쳐나오시는 곳 가려져 있는 곳에 둘이 같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둘이 연기를 한다고. 울어야 되는데 네. 제가 울어야 되는데 울음이 잘 안 나오니까 성격상 그래서 같이 울어줄게 하고 계단에서 카메라 밖에서 그랬었죠. 맞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뭐지 유골함에 유골 닦는 씬부터 그 씬부터 시작해서 감독님의 그 씬까지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울었던 것도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었던 추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골집 나오는 데가 의령이었거든요. 의령에는 제 촬영 장면이 없었는데 제가 그냥 촬영 현장에 따라갔었어요. 따라가가지고 이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는 건데 필름 사진을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들고 가가지고 이제 뭐 툭툭 지나다니면서 사진을 몇 장 찍다가 이제 괜찮은 장면이 있는 것 같아서 사진을 이렇게 해서 찍었었는데 그거를 뭐 제작팀이랑 감독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해 주셨던 거는 아무래도 귀여운 고양이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어쨌거나 뭔가 좀 횡설수설하게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또 결국에 같이 만들어 주시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또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살면서 언제 또 이런 경우도 있겠나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아가미 개봉 11월 27일 하니까 이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영화가 굉장히 불친절을 하지만 이제 무언가 각자를 대입해서 뭔가 스스로를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여러분들께 좀 다가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화는 물론 그 전에 준비 기간이라든지 촬영 기간, 편집 기간 다양한 그런 기간들이 있지만 영화의 시작은 저는 개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서 관객들을 만나고 또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의미들과 관객분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만나지면서 또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같이 써내려가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1월 27일 아가미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항상 어렵고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모두가 지금 처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항상 불안하지만 또 불안하지 않은 척하면서 살아갈 거고 또 뭐 어떨 때는 행복할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화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는 불안함보다는 행복함에 살 것 같습니다. 네, 영화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영화 아가미 기자간담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100만 가자.